안녕하세요, 모둠체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3일,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2월에 즉각 매수해야 할 워렌 버핏 주식 3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크래밍 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앞다퉈서 사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키포인트 첫 번째, 오마하 오라클은 CEO가 된 후 버크셔 클래스 A 주식에 대해서 470만 % 이상의 놀라운 수익률을 감독했습니다.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수익성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업들로 가득 차 있어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장기 촉매 기능을 갖춘 업계 최고의 세계 기업은 인내심 있는 주주를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완벽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시리우스 XM 홀딩스,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 개의 기업을 다루는데요. 이 코카콜라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전에도 제 영상에서 다뤘었기 때문에 간단히만 알아보고, 시리우스 MX 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우스 MX 홀딩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며 구독 및 광고 지원 오디오 제품의 최고 프로그래머이자 플랫폼입니다. 최근 미국 최대 스트리밍 음악 제공업체인 판도라를 추가로 인수해서 시리우스 XM은 오디오 제품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본문입니다. 2월에 매수를 해야 한다고 선정한 첫 번째 버핏 주식은 위성 라디오 운영업체 시리우스 XM 홀딩스입니다. 버크셔우 포트폴리오는 약 2년 만에 3분기 동안 시리우스 XM 주식을 추가했습니다. 라디오 회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광고 시장의 건전성입니다. 광고 지출은 매우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업들은 문제의 징후가 처음으로 드러날 때마다 광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측 지표들과 돈에 기초한 측정 지표들이 미국 경제에 불길한 경고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시리우스 XM 홀딩스는 지상파 및 온라인 라디오 사업자와는 다르게 구축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경제 환경에서 회사의 뚜렷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우선 시리우스 XM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승인된 위성 라디오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지만 구독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우수한 가격 결정력을 제공합니다. 이 기자는 시리우스 XM과 기존 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데요. 지상파와 온라인 라디오 회사들은 광고 수익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리우스 XM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순매출 후 19.2%만을 광고에서 창출했으며 이는 사실상 모두 2019년 2월에 인수한 판도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이 인수로 오디오 제품 전반에 걸쳐서 1억 명 이상의 청취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순매출 후 대부분, 즉 77.2%를 구독이 차지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경제적 혼란의 첫 신호가 오면 광고 예산을 빠르게 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리우스 XM은 구독자들을 그렇지 않는데, 그들은 광고주들이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서비스를 취소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시리우스 XM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시리우스 XM의 비용 중 일부는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는데요. 로열티와 인재 확보 비용은 분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송 및 장비 비용은 사실상 안정적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핵심 비용을 늘리지 않고 가입자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우스 XM의 주가 수익 비율 P는 17로 10년 만에 최저치이며 5년 평균 대비 20% 할인된 수치입니다.
관련해서 시리우스 XM과 판도라의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시리우스 최고 경영자 짐 마이어는 판도라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안적 플랫폼과 많은 청중을 가진 두 조직에게 엄청난 결과이며 우리는 하나의 회사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흥분할 수 없습니다. 큐레이팅 되고 독점적인 컨텐츠 및 프로그래밍의 구독 기반 전국 서비스와 고도로 개인화된 무료 광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최대 스트리밍 음악 제공업체 판도라가 한 지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리우스 XM은 이제 오디오 제품 전반에 걸쳐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도달합니다. 이는 소비자, 컨텐츠 제작자 및 광고주를 위한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리우스 XM과 판도라 청취자들이 수년간 즐겨왔던 최고의 제품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좋을 것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결합하고 청취자들에게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독특한 오디오 패키지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리우스 XM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재능 있는 판도라 팀을 공식적으로 환영하게 되어 흥분되고 우리 모든 직원들과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주주들을 위해 향상된 가치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브랜드는 자동차, 집, 그리고 이동 중에도 수백만 명의 청취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구독 기반 및 광고 지원 오디오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오디오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결합된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 시리우스 XM의 항상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훈련되고 집중된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주주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북미에 있는 1억 명 이상의 청취자, 4천만 명에 가까운 자체 유료 구독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디지털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청자를 대표하는 7,500만 명의 트라이얼러 및 광고 기반 청취자에 걸쳐 교차 프로모션 기회를 활용합니다. 시리우스 XM의 큐레이션과 독점적인 프로그래밍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음악 감상 정보 데이터 세트 중 하나인 판도라의 고유한 예측 청취자 개인화 기술과 결합하여 각 청취자의 취향에 맞는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두 서비스 최상의 기능을 결합하는 새롭고 독특한 오디오 패키지를 만들어 소비자가 기성 및 신흥 아티스트, 엔터테인먼트 브랜드와 인재와 결합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차량 안팎에서 광고 지원 및 구동 서비스를 통해 수익 창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취자들이 훨씬 더 많은 오디오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리우스 XM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현재 차트를 보면은 기울기는 낮지만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0도 정도로 올라가고 있네요. 주봉으로 볼 때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5선이 20선 그리고 60선을 뚫고 120선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차트상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볼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MACD에서 다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순간에도 쫄지 말고 버티고 있자.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싶지만, 이 일봉에서 MACD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주봉에서도 이런 신호를 줬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봉과 주봉을 같이 보고 투자 판단을 해도 좋지 않을까. 자, 월봉으로 봐서 대세 판단을 해보자면 현재 상승의 초입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고, 재물을 봐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현재는 이익이 나는 기업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2년 자료를 볼 때 꺾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익이 나는 기업,
요즘에 캐시우드도 자주 다루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이익이 없지만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익이 나면서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워렌 버핏의 투자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 단기 순이익도 약간 꺾였지만 그래도 이익이 나는 기업이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청취자께서 좀 더 공부하셔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잘 알려진 은행주이고요. 은행주에 대한 투자는 여기 이 은행주가 순환적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따라서 경기가 하강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2024년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은행주는 대출 손실과 신용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호황과 불황의 순환이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는 경기 순환에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2번의 불경기 중 3번만이 최소 12개월을 버텼고 나머지 3번 중 1번도 18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2번의 확장기는 지난 78년 동안 10년에 달했습니다. 은행 주식은 장기적으로 대출 및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슬램덩크 투자를 해온 한 가지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금리 민감성 때문입니다. 어느 미국 중앙은행 순이자 수익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통화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은 없을 것입니다. 연준이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실시함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순이자 수익률을 높이고 매 분기 수십억 달러의 순이자 수익을 추가하는 형태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생각할 때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기술 발전과 연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4분기 동안 전체 소비자 가구 75%가 디지털 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전체 대출 판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앱 기반 거래는 은행이 직접 참여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디지털 사용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부 지점을 통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치 평가가 장기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은 forward earning 이어의 10배 이하에 매수할 수 있고 book value 장부 가치 바로 아래에서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은행 주식을 장부 가치 이하로 매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를 보면은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더 말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주식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 코카콜라입니다. 여기도 대단하죠. 모든 상장 회사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코카콜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138년 된 이 기업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받았는데 인건비, 교통비, 심지어 재료비까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코카콜라도 예외적으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칸타가 매년 발표하는 브랜드 풋프린트 보고서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10년 연속 소매 진열대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는 가격으로 기존의 인플레이션율을 능가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사실상 비할 데 없는 지리적 다양성입니다. 코카콜라는 3개국, 즉 북한, 쿠바,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24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에서 유기적인 성장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카콜라는 이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코카콜라는 접근 가능한 시장을 2017년 6,500억 달러에서 2022년까지 약 1조 3천억 달러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 카테고리가 2026년까지 중간 한 자릿수 화합 연간 성장률 CAGR을 제공한 반면, 에너지 음료 및 알코올 즉석 음료는 동일한 기간 동안 한 자릿수 CAGR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마케팅도 간과하지 마세요. 광고 예산은 절반 이상을 디지털 채널에 할애하고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더 어린 고객에게 광고를 맞춤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카콜라는 이런 맞춤화에 더해서 유명 브랜드 홍보 대사에 의존하여 성숙한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코카콜라가 가장 가치 있는 소비재 브랜드인 큰 이유입니다. 또 다른 중요 사항은 예측 가능한 영업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는 기본적인 필수품이며, 이는 코카콜라가 어떤 환경에서도 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카콜라의 주식은 현재 Forward Year Earning의 21배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이는 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5년 평균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한마디로 코카콜라 쌀 때 사라는 거죠. 자, 현재 코카콜라 차트를 보면은 지금 하락했다가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는 이렇게 장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이죠. 이런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은 좀 출렁임이 있더라도 묻어놓으면은 계속 간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가격 결정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월봉으로 보면은 완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코카콜라처럼 장기간으로 놔두면 계속 상승하는 주식이 국내에도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주식이 장기간으로 두면은 상승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묻어놓으면 오르는 이런 주식도 국내에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